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변호사님이 오셨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가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저 혼자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오늘은 안산에 노민호 대표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파산 관제인 경험이 있으셔서 파산 전문이신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 파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말씀 드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노민호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 파산 관제인 일을 지금 한 5년 이상 하고 있고요. 법인 파산 관제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인 회생, 파산 업무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법무원 발일정에 얼마 전에 합류해서 우리 김영현 변호사님과 함께 더욱더 이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생 사건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도 고민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다가 회사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련 채권자라든지 관련 업체들이 내 채권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용도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절대 주변한테 우리 회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튜브로 보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대부분 상담이 옵니다. 노 변호사님 파산은 좀 거의 비슷하죠? 좀 어때요 파산은? 예, 파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회생 사건보다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더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안산이나 화성 쪽에 많은 사장님들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또 그쪽 업계도 좁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다거나 이런 걸 두려워해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 통해서 상담이 오고 상담을 와서도 저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거래관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본인의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에 전문화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경험과 실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얼마만큼 많은 사건을 처리해왔느냐, 그 많은 사건들의 결과가 어땠느냐, 변호사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산법, 파산, 회생 이 분야가 정말 실무적으로 이 자산들을 어떻게 매각하는지, M&A를 할 때 금융기관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정말 실무적이거든요. 결국 그런 거는 어느 만큼의 실무적 경험을 갖고 있느냐, 결국 그거에 따라 성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회생 파산 같은 경우 이게 회사가 어려운 경우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각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이라든지 압류, 강제집행, 그다음에 형사 고소 이런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변호사 송무 경력 10년 이상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만이 회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인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최고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파산 쪽도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회생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저기 회생 신청할 때는 한 5개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한 2, 3년 정도 최근에 있는 재무제표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채권 금액 이것을 정리된 표로 잘 작성해 오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대표자 개인의 부분에서 중요한 건데요. 대표자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으면 회생이나 파산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오시면 상담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산은 여기 노민호 대표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회생이나 파산이나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 두 번째 채권자 상세 목록,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이제 법인과의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앞에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라든지 개괄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서류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특수관계인 그와 법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이 부분은 결국은 회생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인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당하게 금전거래가 있는 부분들, 뭐 소위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죠. 그런 부분은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변호사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도 이 가직입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마 변호사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좋은 사례가 좀 있나요? 처음에 이제 관제인 사건을 이제 배당을 받고 처음에 보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확인한 후에 이제 통장에서 회사 대표자 내지는 친인척, 배우자나 자녀자 사이에 좀 뭐 1000단위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부분은 관광 처리해서 꼼꼼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은 관제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는 법인의 재산이 법률적 근거 없이 어느 개인에게 날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제인 입장에서도 신청 대리인이 되겠죠. 그때는 신청 대리인 쪽에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소명을 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소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실제 부인권 소송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일반적인 채권자 취소 소송에 비해서는 잘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자들이 그 해당 금원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법인 파산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 전에 꼼꼼하게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 파산할 때 가직입금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사례는 또 있나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가까지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신청, 파산 선고까지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는 그 이후에도 많은 법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인가된 이후에는 인가된 회사하고 법률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계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네. 변호사님이 하신 회생 절차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법인이 운용이 되는 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자문 계약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충분히 그 회생 법인 안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사실 좀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이제 법률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따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왜냐면 이제 그때가 되면 이미 이제 법인의 운영권이라든지 모든 허가 그런 부분들이 관제인에게 있고 파산 절차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선고 이후에도 어차피 관제인님들이 이제 신청회사한테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고 뭐 소명을 요구하고 그랬을 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려운 경우에는 금액을 따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관제인한테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다 소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법인 대표자의 형사 문제 그리고 사실은 법인 대표자의 이제 개인 회생 내지는 파산 보통은 이제 워낙 이제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서 채무액이 크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가 이제 개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이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 및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상담을 잘 받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실적이 실력입니다. 네, 좋은 곳에 잘 찾아가셔서 좋은 상담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노민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법인 파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은 법인 파산, 관제인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신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 노민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